대한민국 정부의 독도 지키기와 대마도 반환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곳을 국토 전략의 요충지로 삼고 해양 영토 수호 및 영해 관리 전진기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혀 국토 방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최근에 일본 총리로 임명된 스가 요시히데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스가는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출범 후 줄곧 관방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거의 매일 기자회견을 했으며 1년의 발언에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요. 지난 6월 5일 기자회견에선 올해 처음 실시된 한국의 독도 방어 훈련과 관련해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 영토임을 고려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스가 총리뿐 아니라 여러 일본의 정치인들과 일본의 우익들, 심지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일본인들조차도 독도는 당연히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대마도가 한국 땅이 될 것을 우려해 대마도를 지키려 독도를 버팀돌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대마도 역사 전문가인 김상훈 예비역 대령은 작년 대마도의 날에 진행된 역사 특강에서 일본이 대마도를 지키기 위해 독도를 바둑판에 버팀돌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1954년 일본 육군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츠지 마사노부 등이 참여한 일본 국회 내각위원회가 한국인들의 시선을 독도에 계속 붙들어두게 일본 방위의 중요한 섬인 대마도를 한국으로부터 지키는 독도 사석 전략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들도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알고 독도 뺏어오기로 분탕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런 전략을 지금까지 지속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페페TV야, 대마도가 한국 땅이면 정부에서는 뭐하냐? 왜 찾아오려는 노력을 안 하는 거야? 실제로 대마도가 한국 땅임을 아는 몇몇 정치인들은 즉각 반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작년 김준열 경북도 의원은 제311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중국과 일본은 간도와 대마도를 한국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도의원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이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을 무효로 규정했으므로 1909년 청일 간에 체결한 간도협약은 국제법상 무효라며 중국이 국제법상 불법 점유한 간도지역을 한국에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으며 또 대마도는 본래 우리 섬인데 일본인들이 침입했고 민병을 일으켜 일본인들과 싸웠으며 그 역사적인 증거는 대마도 여러 곳에 건립한 비석으로 알 수 있다. 1870년대 대마도를 불법으로 빼앗은 일본은 카이로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했으므로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1786년 일본인 하야시 시에이가 제작한 원본을 기반으로 1832년에 제작한 프랑스어판 지도에 조선은 노란색이고 대마도도 울릉도 독도도 같은 노란색, 일본은 녹색이라며 1870년대 일본은 이 지도를 수거해 폐기하거나 노란색을 일본과 같은 색인 녹색으로 변조한 필사본을 세계 각국에 배포해 대마도를 훔쳐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마도가 우리 영토라는 지도와 증거자료가 차고 넘치고 있는데 울릉도에 있는 독도 박물관에 일본이 변조한 지도를 전시하고 있다며 대마도를 포함하는 지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자 경북도에서는 해당 지도는 울릉도 독도가 조선과 동일한 색으로 채색돼 독도의 한국 영유권 주장에 대한 주요 사료로 우리나라 중학교 역사사회 교과서에도 소개돼 있다며 대마도가 조선령으로 채색된 1832년 프랑스어판 지도로 교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너무 작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 또한 대마도 반환에 있어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페페TV가 처음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영상을 제작했을 당시만 해도 대마도를 한국 땅이라고 우기는 것이 일본인들과 다를 바 없다, 억지 주장 좀 그만해라 등의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현재는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대마도 반환을 향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열망은 일본인들이 독도를 노리는 흉심보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전쟁으로 독도를 찾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출 규제로 양국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무렵 일본에서는 중의원이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일본 야당 국회의원인 마루야마 호다카 일본 중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을 언급하며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NHK에서 국민을 지키는 당 소속인 마루야마 의원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고유 영토에 자위대가 출동해 불법 점거자를 쫓아내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배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 또한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대해 경박한 퍼포먼스라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열받은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방지와 앞으로 반환해야 할 우리 땅 대마도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국도섬에 연안항을 만들어 국토 전략 요충지로 삼고 해양 영토 수호 및 영해관리 전진기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도항은 대한민국 국토방위에 있어 꼭 개발되어야 합니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은 그동안 일본의 독도 침략, 중국의 이어도 침략 등을 당하면서도 주변 항구가 개발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었습니다. 과거 일본의 한국 침략은 영토 확장의 개념에서 대륙으로 진출했지만 앞으로 일본의 한국 침략은 지진, 쓰나미 등에 의한 방사능으로 오염된 일본 본토를 탈출하겠다는 생존의 수단으로 침략할 것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자위대의 해양력 증가에 박차를 가하면서 대마도를 군사 기지화해 놓았고 이제는 당당하게 대마도에 이어 독도까지 침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영토를 수호하고 배타적 경제 수역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 바다에 외롭게 떨어져 있는 이 섬에 규모 있는 항만시설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도는 면적이 0.56제곱킬로미터, 해안선 길이 4.5km, 최고점이 242m인 섬입니다. 경남 유인도 중 육지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통영시에서 남쪽으로 35km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우 일시내라는 불교단체의 재단 본부가 있고 파도가 심해 정기 여객선이 없어 개인이 방문하려면 배를 대절해서 가야 하는 곳입니다. 국도항이 생김으로써 국토 안보 수호의 전진 기지 기능 강화, 해양 영토 수호 및 영해 관리 전진 기지 기능 강화, 기상 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항만, 도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등의 기능들이 생기게 됩니다. 국도섬은 국가관리 영안항으로 지정되어 국가의 관리를 받으며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약 1000평 정도의 바다를 메워 항구를 조성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섬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페페TV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작성한 국도항 기본계획서를 입수하게 되었는데요. 이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일본의 독도, 대마도 영유권 주장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섬은 일본의 대마도와 한반도 사이에 있는 섬으로서 국가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되면 해양 영토 수호 및 영해관리 전진기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번에 만들어지게 될 국도항에는 일본과의 영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130m 규모로 해경 부두가 여객용 부두와 함께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섬에 해경 부두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대한해협에서 일본과의 분쟁 발생 시 출동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대한해협 부근은 중국 국적의 어선들이 울릉도와 독도로 진출해서 대거 불법 어선 활동을 하러 가는 길목에 있어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국도섬에 해경 선박들이 정박 가능한 항구가 들어선다면 단속 활동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은 기상 악화 시뿐 아니라 전쟁과 같은 유사 사태를 대비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나 해외 세력에 의해 국지 도발 사태가 있으면 이러한 국가관리 연안항이 우리 영토를 지키는 전쟁기지로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도섬 대부분은 특정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데요. 연안항 1000평에 새로운 대지가 조성되면 국유지로서 사유화된 섬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공성이 확보된 섬으로서 전국민이 즐겨 찾는 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도항이 생기면 울릉도항부터 용기포항까지 대한민국을 둘러싸게 되는 연안항 쉴드가 완성되게 됩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이 국도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독도를 지키고 대마도를 찾아오는 전초기지로 삼아야겠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Pepe TV. 국도항이 생기면서 해양 경찰들도 다른 나라의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해경 부두가 생기게 되었네요. 사실 진작 만들어서 독도 수호와 대마도 반환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독도 뺏으려고 용 쓰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뭐라고 해야지? 너무 착하다 그래야 되나? 분쟁을 피하고 싶어서 그런지 대마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목소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데 우리도 목소리 높여서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싸우자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증거들이 명백하고 이미 삼국 접양지도 프랑스어판으로 일본에서도 자기네 땅 미국으로 찾아왔잖아요. 거기에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고 되어 있으니 일본에서도 대마도를 공식 인증한 셈입니다. 달라고 하면 되는 건데 달라고 안 하니까 남의 것까지 노리는 것입니다. 나쁜 놈들 심리가 그렇잖아요. 남의 거 뺏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아, 저 사람 거는 뺏어도 아무 말 안 하는구나, 더 뺏어와야지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일본에 뺏기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13억 명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열악한 환경과 보건 시스템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일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아프리카 내 누적 확진자는 22,275명, 사망자는 1,119명으로 집계됐다. 주요 발병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3,158명 발생했고 54명이 사망했다. 이집트와 알제리에서는 각각 3,144명, 2,62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두 나라에서 사망자는 각각 239명, 375명이었다. 2억 명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나이지리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86명 늘어 총 6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그 피해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UN 아프리카 경제위원회는 지난 17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아프리카 각국이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더라도 사망자가 30만여 명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물에 접근할 수 없는 과밀한 슬럼가와 열악한 보건 시스템으로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아프리카 41개국에 보유하고 있는 산소호흡기가 모두 2,000개밖에 되지 않을 만큼 의료 장비가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중국의 1대1로에 맞서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일본이 이번엔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구애에 나섰다. 니혼게이제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오는 28에서 30일 가나가와 현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제7회 아프리카 개발 회의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기금으로 3천억 엔가량을 출연하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0일 보도했다. 아프리카 개발 회의는 일본 정부가 주도해 1993년부터 UN 및 아프리카 연합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열고 있는 회의체로 2013년까지는 5년마다 열렸으며 그 이후에는 3년마다 열리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아프리카 개발은행 및 F사로 불리는 시스템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의 인프라 개발과 민간기업 발전을 지원해왔다. 신문은 올해 아프리카 개발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인 지원 프로그램은 일본 정부가 마련한 네 번째 아프리카 지원 계획이라면서 N차관을 중심으로 3년 정도에 걸쳐 기금에 돈을 출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금 전체 규모는 3천에서 4천억 엔 범위에서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두 가지 방식의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아프리카 개발은행과의 협조 융자를 통해 전력, 도로 등의 기간시설 정비 프로젝트에 장기적인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일본이 아프리카개발은행에 대출하면 아프리카개발은행이 N차관을 재원으로 영내 중소기업의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일본의 아프리카 투자가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것임은 분명하다. 일본이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해 개발도상국 국가 지원 때마다 최근 강조하는 구호가 질 높은 인프라 투자다. 이는 중국이 개도국에 막대한 자금을 융자해주면서도 중국에서 파견된 기업 및 노동자들이 인프라 건설을 실질적으로 독차지해 해당 개도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약점을 파고든 것이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중국에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37억 달러를 빌렸다. 또한 지난달 중국 지원으로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을 접한 나라인 탄자니아부터 반대편인 대서양을 접한 앙골라까지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가 개통됐다. 일본 외무성은 물질적 지원 이외에도 일본에 유학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각각 20명의 경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아프리카 맞춤형 유학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도 신문은 전했다. 기간은 고교생은 1년, 대학생은 3개월로 세계 각국 대학생 유학생을 대상으로 기존 지원책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중국에 유학 중인 아프리카 출신 학생이 6만 명이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본에 유학 온 학생은 2,600명에 불과한 점을 의식한 조처로 보인다. 일본과 중국은 아프리카를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 내 소비 시장이 성장하고 인프라 수요로 건설과 전자, 에너지 분야에 다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냉장고, 세탁기 등에서 아프리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프리카 22개국에 대우건설 등 104개 한국 건설업체가 진출해 있으며 수주액 증가율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가스공사는 2013년 3월 모잠비크 수도에 도시가스 공급 시설을 착공했으며 가스 개발로 천연가스 지분도 확보했다. 한국이 아프리카에 K-방역을 전수한다. 외교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5월 26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방역 경험 전수를 위해 아프리카 지역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다. 회의에는 이선규 질병관리본부 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 등 외교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와 아흐메드 오마 부소장 등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는 코로나19 관련 진단 및 추적 관리, 임상 경험, 정부 차원의 방역 조치를 주제로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자유롭게 토론이 진행됐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아프리카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하고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으면서 현재 아프리카 각국이 부과 중인 봉쇄, 통행 제한 등의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센터 측은 한국이 강제적인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도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게 된 이유 등을 포함 한국의 방역 정책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 하에서 팬데믹 선언 이전부터 선제적인 확산 대비,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추적 관리 방식, 국민들의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참여, 한국의 방역 정책과 진단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 등을 코로나19 방역 성과의 주요 요인으로 소개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아프리카 연합 산하 코로나19 대응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방역 물자 확보와 아프리카 각국에 대한 배분,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방역 자문 제공, 확진자 통계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간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 연합과 긴밀히 협력해오면서 아프리카 대륙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근 아프리카 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유무형의 지원과 협력을 제공해 나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또한 나이지리아, 남아공, 지부티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아프리카 국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했으며 앞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번 화상회의를 계기로 질병관리본부와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간 지속적인 협력 및 기술 지원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화상회의는 K-방역에 대한 아프리카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하면서 K-방역에 대한 경험 공유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한국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대외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과의 코로나19 방역 경험 공유를 희망하는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화상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